안녕하세요. 국어 최일입니다. 오늘은 일기의 생활화 그 부분 맛있는 책 일생의 보양 이어서 학습 활동에 있는 두 개의 작품들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은 설명문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수필 중에서도 중수필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명문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좀 간결해야 되고요. 명료해야 되고 좀 알기 쉽게 전달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명료성, 체계성, 요런 내용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요 내용들 말고도 이 정보 전달하는 설명문의 특성들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일단 요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이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평이성 같은 경우에는 알기 쉽게 전달을 해야 돼서 요 내용들이 가끔 특성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녹차에 대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녹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녹차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어떤 점인지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강한 먹을거리. 자,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은은한 쓴맛, 약간 떫은 맛, 순한 단맛이 조화롭게 입안 가득히 퍼져서 독특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대요. 또 녹차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녹차를 좋아해요. 녹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녹차로 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로 먹었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저는. 아무튼 게다가 한 잔 마신 후에는 입안이 개운해진대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녹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대요. 자,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 요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양소, 사람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 맛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호자가 좋을 호자거든요. 그래서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식품에 들어가는 게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호식품에 들어가는데 이 녹차 같은 경우에도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녹차는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먹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뒤에서는 건강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녹차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녹차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의 제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녹차가 건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카테킨 성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카테킨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 녹차로 입을 헹구면은 어때요?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감염되는 걸 막게 되니까 그러한 증상이 덜해진대요. 여기에서는 이 카테킨 성분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또 외부 자극으로부터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기와 관련된 역할들, 두 번째는 피부와 관련된 역할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 항염증, 염증에 이제 대항하는 효능도 있어가지고요.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드름, 피부 염증 이런 염증이잖아요. 이 염증에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어서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량을 줄여서 뾰루지가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만 자, 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녹차의 이제 효능과 카테킨 성분의 효능들,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만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좀 반대되는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겠죠. 자, 녹차를 마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대요. 여기에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 한약도 포함된대요.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지가 않대요. 왜냐면 녹차가 이뇨작용, 이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장실 가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해가지고 약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짧게 만들고 녹차의 성분과 약물의 성분이 결합을 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녹차를 먹어가지고 화장실 많이 가게 되면 이 약도 어때요? 약에 있는 효과들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짧게 만들고 이 녹차의 성분이랑 약물의 성분이 결합을 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 먹을 때는 녹차는 어때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녹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각성 효과, 이제 정신을 깨우는 효과죠. 그래서 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녹차를 마시면 잠이 잘 들지 않는데요. 이 카페인 성분이 있는 이제 유명한 것이 커피죠, 커피. 이 커피도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녹차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 성분이 있어가지고 마시면 잠이 잘 들지가 않아요. 또 빈혈이 심한 사람도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대요. 카페인 성분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가지고 빈혈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철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해서 빈혈이 나아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녹차라고 하는 것의 효능, 카테킨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이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건강의 제왕에 빗대어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뭐뭐처럼 뭐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은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례적인 특징은 설명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유적인 표현 사용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를 기르지 맙시다 라고 하는 작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개를 기르지 맙시다는 수필이긴 한데요. 중수필입니다. 우리 앞에서 경수필과 중수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 중자는 무거울 중자. 그래서 얘는 가벼운 소재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중수필은 사회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개를 막 기르고 막 버리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기억을 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흔히 나쁜 사람을 비난할 때 개만도 못하다 라는 표현을 쓴다.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와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개가 왜 그런 부정적인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지 의아해진다. 사람은 조건을 따져서 상대를 차별하지만 개는 그 주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다. 게다가 개는 주인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인이 쓰러지자 휴대전화로 119를 눌러서 주인을 구한 개도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지만 우리 글쓴이 같은 경우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랑 관련돼서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개가 119를 눌러서 주인을 구한 이러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버린다. 아파트로 이사해서 개가 늙고 병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귀찮아서 등등의 이유로 이런 일을 버린다. 이거 어때요? 이러한 이제 이유들을 여러 개 늘어놓네요. 그런 거 열거나 나열한다고 하죠. 열거, 나열을 통해서 이런 이유들, 허무맹랑한 이유들 때문에 개를 버리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버려진 개들은 결국 거리의 개가 되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고 결국 차에 치여 죽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해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버려진 개들의 이제 생의 마감, 이제 끝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개를 버리는 현실, 개를 버리는 세태,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개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개라고 하는 건 뭐랑 같은 거예요? 가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다. 개 입양 결정을 쉽게 해서 그런지 버리는 것도 쉽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이유는 개를 입양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하기 때문에 또 결정이 쉬워서 버리는 것도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서 보면은 이제 개를 기르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내용들과 연관이 있겠죠. 개를 너무 쉽게 기르니까 쉽게 버린다. 그러니까 개를 기르는 것들을 우리 신중하게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마다 5만 마리가 넘는 개가 버려진대요. 이러한 이제 수치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고 당장 그래서 말씀드린다.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고 지금 보면은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다 였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도치법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요 내용이 글쓴이의 의견,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때 개를 입양하래요. 가족 중 한 명이 반대하면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된다.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그 아파트 대신 다른 집을 찾을 사람만 개를 기를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만 개를 입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을 인용해주고 있죠. 유기견 보호소 근처에 차 한 대가 서고 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개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차가 출발하자 개는 죽이림을 땅에서 다해서 차를 따라간다. 그 개는 주인이 왜 자신을 버리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을 때까지 그 개가 주인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개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 내용,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 개를 버리는 모습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개가 주인을 원망하지 않은 거, 이런 개의 충성심, 개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인간의 나쁜 모습들을 이제 부각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를 기르는 것들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요, 이렇게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세태,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단호한 어조로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법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도치법 활용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해주는 그런 특징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봤고요.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갈래적인 특징, 표현법적인 특징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